환영이요. 저는 환영을 받은 적이 딱 한 번도 없어요. 한국 사회는 이주 노동자를 환영하지 않죠. 근데 기대를 합니다. 결혼하게 되고 이제 출산까지 했으니 10년 동안 살 수 있는 그永주권을 가지고 있는데 잘 모르겠어요. 제가 결혼 비자로 한국 왔었잖아요. 남편이 동의해야지 비자 연장할 수 있거든요. 안녕하세요. 저는 미얀마에서 왔고 이름은 또뚜야입니다. 저는 1997년에 처음 한국에 왔습니다. 이제 25년이 되었습니다. 저는 현재 부산 외국인 주민지원센터에서 상담 일을 하고 황금빛살 미얀마 공동체 고문으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베트남에서 온 이하연이라고 합니다. 한국 온 지 14년째 되었고요. 결혼 비자로 한국 왔고 지금 이주민 터무니센터 링크에서 사무국장으로 맡고 있습니다. 저는 중국에서 온 양지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한국에 온 지 15년 정도 됐습니다. 현재 노동하고 인권에 관련된 상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제일 처음에는 유학생 신분으로 한국에 왔습니다. 처음에는 저는 돈 벌러 왔습니다. 그때 미얀마에서 제가 대학교 2학년까지 다니고 경제적으로 가족이 너무 힘들어서 한국에 왔습니다. 저는 20년 넘게 한국에 살았지만 시민으로 생각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저희는 한국에 언제까지 계속 살 수 있을지도 모르고 계속 비자를 연장하고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렇게 나의 불안정한 체류 기간 때문에 저는 소속감을 느낄 수가 없는 거죠. 14년 동안 한국에서 살고 있잖아요. 그 전에는 제가 시민이라고 느끼지 못했었거든요. 지금은 아무래도 시간 오래 살았기 때문에 시민이라고 느끼게 되었습니다.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공부하러 왔고 그 후에 취직하게 되었고 결혼하게 되고 이제 출산까지 했으니 시민일까요? 저는 아직 영주권을 가지고 있거든요. 10년 동안 살 수 있는 그 영주권을 가지고 있는데 잘 모르겠어요. 사실 제가 소개한 대로 제가 결혼 비자로 한국 왔었잖아요. 처음에 비자 관련해서 제가 1년 비자 단기 비자 연장해도 남편이 동의해야지 비자 연장할 수 있거든요. 그때는 짧은 기간에서 한국 살 수 있다는 것을 느끼면서 그래서 제가 아직도 외국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시민 아니라 생각했었습니다. 내가 여기서 장기적으로 거주할 수 있고 내가 한국 구성원이 되어야지 이 사회에서 좀 유익한 사람 되어야지 내가 이 구성원 될 수 있다고 하고 누군가가 인정해 줘야지 내가 이제 한국 사회에서 나도 외국 사람 아니라 한국 사람처럼 이렇게 살 수 있다는 것은 그래야지 시민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외국 사람한테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1년이라든지 단기 비자가 너무 짧잖아요. 그래서 내가 정말 쭉 한국에서 살 수 있는 건지 그에 대해서 장담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늘 불안했었습니다. 저는 지금 영주권을 가지고 있거든요. 저는 아직 외국인이라는 거죠. 살면서 제가 시민일 때 어떨 때 느낄 때도 있고 어떨 때는 대부분이 저는 그냥 외국인이라고 느끼고 있어요. 아무래도 외국인 신분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느낄 수밖에 없는 거죠. 아무래도 정착이 되느냐의 문제에 달려져 있는 것 같아요. 유학생 때는 저는 계속 공부하다 보면 늘 불안했죠. 불안을 이제 품고 공부를 했고 그 후에는 제가 한국에서 취업이 될 수 있는지도 잘 모르겠고 취업이 될 수 있는 보장도 없잖아요. 그래서 내가 한국에서 살고 있는 삶과 그 정착이라는 단어하고 너무 점점 멀어지게 되는 그 삶이었었죠. 많은 정책들이 외국인들 제외하는 정책들도
많고 제가 주민센터에 가서 뭐 가족관계 증명서라든가 뭐 주민등록등본 이런 거 뗄 때는 제 이름으로 뗄 수 없거든요. 그것만으로도 제가 아직 시민이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었죠. 그렇죠. 소속감은 저희는 너무 갖고 싶죠. 갖고 싶은데 갖지 못하는 거죠. 이주 노동자 같은 경우는 3년, 그것도 사업주가 허락을 해야만 1년 10개월 더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한국 사회에 관심을 가지기보다는 그 한국에 있는 동안 최대한 돈을 벌려고만 이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소속감은 느낄 수가 없는 거죠. 제도적이고 그리고 한국 사회에서 저희를 시민으로 이렇게 받아주지 않기 때문에 그런 이유입니다. 저는 사실 2012년, 13년 때 그때 귀화했었거든요. 귀화하기 전에 단기 비자로 거주하니까 1년, 2년마다 연장해야 되는 거예요. 귀화한 후에 내가 이제 한국에 계속 살 수 있고 내가 인자리도 있고 그래서 이제는 안정적으로 생각하고 또 시민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어요. 소속감이라고 말하면 뭐 아무래도 비자 문제죠. 비자 때문에 늘 불안했고 그리고 학교에서 졸업하고 나서는 저는 운 좋게 취직하게 되었고 비자 변경했을 때는 저희 회사의 상사분이 도와주셨거든요. 많은 서류를 준비하고 조건들을 맞춰서 서류들 준비하고 했는데도 굉장히 좀 어려웠었어요. 교수님의 추천서도 필요했고 제가 계속 한국에 살 수 있을까라는 불안감 그때도 되게 컸었거든요. 지금 유학생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저하고도 비슷하게 저는 느끼는데 과연 이 회사에 취직하게 되면 취업 비자 받을 수 있는지 그렇게 뭐 복잡한 서류들을 하고 이제 높은 비자 변경 조건에 충족하기 위해서 그 회사들이 그렇게 많은 노력을 할까? 만약에 제가 사장이었다면 이 외국인을 채용하는 것을 포기했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었죠. 지금 같은 경우는 제가 영주권을 받았지만 그래도 10년 동안 제가 비자 때문에 걱정하고 불안하고 그런 마음이 없잖아요. 그래서 잠시 지금 그때부터는 조금 소속감이 느끼기 시작하더라고요. 네, 안정이 돼야 소속감 느낄 수 있다고 생각해요. 환영이요. 저는 환영을 받은 적이 딱 한 번도 없어요. 한국 사회는 이주 노동자를 환영하지 않죠. 근데 기대를 합니다. 얼마나 적게 받고 일해 줄까? 그리고 그 기대에 못 맞추면 그냥 가라고 하죠. 저희는 공항에 도착했을 때부터 환영 못 받는 느낌은 알게 되는 거죠. 출입국 직원 입국 심사했을 때부터 저희가 필요해서 한국 사회가 불러서 노동하러 한국에 왔는데 이렇게 반갑게 대접을 받지 못했습니다. 또 직장 다닐 때도 사업주들이 우리가 얼마나 임금을 적게 받고 얼마나 많은 노동을 해줄까에만 기대를 하고 그 기대감에 저희가 못 맞추면 그냥 가라고 하는 거죠. 기대, 네 맞습니다. 기대만큼 환영 받았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네, 저희가 일을 하는 노동자보다는 기계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한국 사회가 저희한테 노동자로 아닌 기계로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환영이라는 게 많이 기대하지 않았습니다만 근데 생각보다 예측보다는 환영받지 못하기 때문에 좀 놀랍고 한편에서는 조금 실망했었습니다. 또한 이주민들도 기대만 받는 것 같습니다. 결혼하고 언제 아기 낳으냐? 그 다음에 얼마나 가사 노동을 할 건지, 시부님 무엇을 할 건지 그에 대해서 많이 기대하는 거예요. 아마 이걸 결혼 이주성한테뿐만 아니라 한국 분들이 결혼해도 아기 낳지 않는 사회이잖아요, 시대이잖아요. 근데 반면에 결혼 이주성들이 많이 낳으세요라고 권하고 또 지원금도 주더라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정책이라고 얘기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근데 제가 봤을 때 그런 상황이 있고 상황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국 사람 입장에서는 한국에 와서 살고 있기 때문에 첫 번째는 한국어 공부해야 된다, 유창해야 된다, 음식도 잘 먹어야 되고 또 잘 요리 배워야 된다라고 이렇게 제가 그 이주 여성 입장에서는 이렇게 요청하고 권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우리한테 요구하지만 반대편으로는 우리에 대해서 문화에 대해서 이해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 좀 사회에 대해서 많이 좋아졌지만 왜 다문화가족 지원센터에서 서로 부부 갈등에 대해서 좀 그리고 시부님하고 며느리에 대해서 프로그램 좀 만들고 있거든요. 그 전에 비한 때는 좀 좋아졌지만 근데 아직도 니들이 지금 한국에 시집 왔으니까 이제 한국 문화에 따라해야 된다 생각 갖고 있는 대부분이거든요. 서로 이해하고 서로 알아봤으면 그럼 한 가정에서 건강해야지 한국 사회에서 건강하지 않는가 생각 들어요. 처음에 한국에 왔을 때는 그냥 사실은 한국 대학교들은 뭐 인원 모집하고 뭐 등록금 내고에 대해서 굉장히 집중되어 있어가지고 이 외국인 학생들이 한국의 학교에서 어떤 생활을 하고 있는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갈 건지에 대해서 전혀 관심 없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모집하는 데에 집중되어 있다 보니 외국인 학생들이 한국에 이제 잘 적응되어 있는지 한국 문화하고 한국 생활 잘 적응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관심 좀 크게 없는 것 같다고 생각하고 그렇기 때문에 유학생들이 자기들이 스스로 이제 한국 생활을 이제 체험하면서 감내내는 것 같, 그냥 부딪히면서 배웠던 것 같아요. 이 사람 나를 환영하고 이 사람 나를 싫어하고 절 되게 안쓰럽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이유 없이 욕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았었고 그랬었습니다. 부산이 뭐 이주민들한테는 일자리도 없고 임금도 적다고 하지만 개인적으로 저한테는 추억이 많은 도심입니다. 저는 처음에 한국에 돈 벌러 왔고 계속 돈만 벌고 일하고 근데 부산에 내려와서 이주민과 함께 인권단체들이 알게 됐고 지금까지 이주 노동자들을 위해 상담하는 일까지 할 수 있게 저한테는 인권 도시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저는 처음에 경기도 수원에 왔습니다. 그리고 2005년에 부산에 내려왔어요. 부산에 산지 지금 생각하면 17년이 되었죠. 저보다 오래 산 사람은 조금 더 적을 것 같습니다. 부산은 인기가 별로 없어요. 일자리도 없고 또 임금도 적어요. 부산 유명한 장소라면 바다죠. 네, 해운대, 해수장, 광안리 다 잘 압니다. 저는 한국 오고 추 부산에서 살았거든요. 지금 14년째예요. 부산 너무 사랑해요. 제가 추 부산에서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제 첫 번째 고향은 베트남이고 두 번째 고향은 한국 부산이에요. 다른 이주민도 제가 이렇게 느껴요. 아시다시피 부산은 바다 도시잖아요. 관광지 갈만한 곳들이 너무 많아요. 바다, 그다음에 유명한 곳들이 먹거리도 너무 많아요. 근데 그 외에 떠나서 현재 제가 이주민 터모센터에서 일하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다른 도시에서 이주민 위해서 터모역 지원하는 센터에서 따로 없거든요. 그래서 부산 제가 보니까 부산의 이주민 위해서 공공의료 지원 사업에 대해서는 활발하게 운영하고 있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다른 데에서 광주라든지 인천이라든지 그다음에 김해 그다음에 밀양 너무 다른 함안에서 그쪽에서 많이 부산에 와서 뭐냐 하면 터모역 서비스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멀리에서 왔었고요. 너무 과장하게만 하지 않지만 터모역이라는 게 지원 서비스가 받을 수 있다. 다른 데 없기 때문에 링크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터모역 지원하는 게 좀 이주민에게는 유명이라고 하니까 유명한 곳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저 쭉 부산에서 살았었습니다. 네, 지금까지는 한 15년 정도 된 것 같아요. 부산에서 살면서 사실은 고향 같은 도시죠. 제일 처음에는 외국인에 관련된 지원 전혀 없었고 지금 뭐 이주민 센터도 생겼고 뭐 많은 이주민들한테 유학생까지 외국인들한테 많은 지원들을 해줄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제가 초반에 왔었을 때는 그런 거 전혀 없었기 때문에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밖에 없어서 거기서도 외국인 유학생하고 이주민들에 대해서 상담 같은 거는 전혀 하지 않기 때문에 조금 문제 생겼을 때는 굉장히 막막했었죠.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이제 인권하고 노동 상담 일을 하고 있잖아요. 저는 그런 어려움 처한 이주민들하고 외국인 유학생들하고 많은 도움을 주고 싶어서 그래서 부산은 저한테 조금 더 정이 많이 들어간 도시라고 생각해요. 유학생도 마찬가지죠. 뭐 비유를 하자면 대학 진학한다는 게 8차선 고속도로에 달리다가 하이패스를 통과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1년짜리 1년씩 비자를 연장해 주는 거죠. 정작 졸업 후에 내가 취업이 될 수 있는지 잘 모르겠고, 그리고 취업하게 될 때는 게다가 거기서 비자라는 이제 과문이 통과를 해야 되고, 취업 비자 받는 게 엄청 어렵죠. 부산 시민 되는 길이 엄청 멀다고 저는 생각해요. 잠시 여기 와서 살다가 떠나는 사람이라고 생각할 것 같아요. 근데 한국 사회도 뭐 유학생들 모집해서 많은 시간들을 하고 투자를 해가지고 교육시켜서 졸업시켰잖아요. 그분들이 한국에서 남아서 취직해서 한국 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을 아니면 정책 같은 거 있으면 더 좋지 않을까요? 한국 사회에도. 저는 부산의 민주공원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한국이 민주화 운동에 승리를 했고요. 그리고 민주공원까지 이렇게 만들 수 있었습니다. 저희 미얀마 같은 경우는 아직 민주주의에 대해서 아직 노력하고 있는 중이라서요. 미얀마도 빨리 승리를 해서 한국처럼 부산의 민주공원처럼 이 공원을 만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일제 강점기 항일투쟁으로부터 4.19 혁명, 또 부만민주항쟁, 6.25 민주항쟁 등으로 이어내려오는 부산 시민의 민주주의 정신을 기념하기 위해 만들어졌어요. 한국은 시민들이 승리해서 민주주의를 기념하는 공원까지 만들었죠. 미얀마도 시민들이 꼭 승리해서 민주주의를 뿌리내려야죠. 고무 껍데기에 작은 구슬로 만든 횃불이 있어요. 작은 구슬은 민주주의를 위해 노력한 이름 없는 수많은 시민들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매주 일요일마다 부산역에서 민주항쟁 시위를 진행하고 있어요. 함께 해주시는 부산 시민들이 많아 늘 감사한다고 생각합니다. 민주공원은 지하철 1호선 부산역에서 43번을 타면 쉽게 갈 수 있어요. 네, 제가 소개해드리고 싶은 것은 감천문화마을이에요. 왜냐하면 한국 민족끼리의 전쟁 때문에 베트남에서도 민족끼리 이렇게 싸웠거든요. 좀 아픈 경험이 있었습니다. 좀 비슷한 경험이 겪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마을은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이 마을은 원래 사람들이 산지 않았던 그냥 산이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1950년대 한국 전쟁으로 피난민들이 부산에 내려오면서 산은 깎아서 만든 마을이라고 들었습니다. 베트남도 전쟁으로 큰 아픔은 겪었거든요. 감천문화마을은 그러한 아픈 간직한 공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작은 단독주택들이 산 비탈은 따라서 따닥 붙어 있는 특이한 마을이에요. 지금은 벽화도 꾸미고 관광을 위해서 다양한 볼거리들이 많고 있고 관객들이 많이 찾아오는 곳입니다. 지하철 1호선 토성역에서 30분 정도 걸어가는 길에 천천히 마을도 감상하면 좋은 것 같습니다.